안녕하세요. 저는 남서울대학교 가상현실학과의 서동희 교수입니다. 지금부터 가상현실학과 학과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로는 메타버스는 끝나지 않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콘텐츠, 미래사회와 개인생활, VR, AR 콘텐츠, 가상현실학과의 현재 특장점, 그리고 나머지 이야기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메타버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솔직히 요즘에는 귀에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트렌드가 유행이 혹시 끝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메타버스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메타버스는 가상세계를 대표하는 어떤 형태의 하나의 유형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가상현실학과 설명회에서 잠깐 메타버스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점을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메타버스가 끝나지 않았다고 여겨지는 4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 메타버스는 의미가 굉장히 넓습니다. 최근에는 메타버스는 플랫폼이다 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플랫폼들이 여러분들한테 선을 보였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렇게 잘 활용되고 있고요. 그런데 메타버스는 이런 플랫폼뿐만 아니라 넘어서 그 넓은 의미를 생각하신다면 가상의 캐릭터와 가상의 공간이 존재하는 세계이고요. 그리고 영화, 드라마, 웹툰, 게임, 유튜브를 망라하는 디지털 미디어 혹은 인터랙션 콘텐츠를 포함하는 가상의 공유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목적에 의해 의미나 정보가 공유되는 공간이기도 하고 원칙과 공유 가치가 존재하는 생활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당근마켓도 메타버스의 하나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둘째, 메타버스는 연결성의 핵심입니다. 메타버스 공간 넘어서 또 다른 하나의 인간을 만나는 그러한 연결 공간이기 때문에 쉽게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를 들자면요. 메타버스는 게임의 확장된 형태입니다. 여러분들 게임 많이 좋아하시죠? 게임이 쉽게 없어질 것 같나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 역시 쉽게 없어질 수 없습니다. 공간, 캐릭터, 그리고 그 사용자가 어떤 하는 행위, 거기에 공유 가치가 생기고요. 그리고 재미가 붙습니다. 이러한 공간이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메타버스는 장점이 너무 많습니다. 없어지기에는요. 그래서 하나의 예로 제가 앞에 거론했듯이 당근마켓의 장점 제가 이렇게 쭉 써놨는데요. 당근마켓의 장점은 결국 메타버스의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라는 가상세계 콘텐츠는 그러니까 가상세계 콘텐츠가 더 큰 의미고요. 그리고 메타버스가 하나의 유형인 거죠. 가상세계 콘텐츠는 지금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VR, AR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VR, AR도 가상세계 콘텐츠의 하나의 유형이면서 또한 메타버스도 아우르고 있습니다. VR, AR 시장이 2014년, 5년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막을 열면서 같이 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애플 비전 프로가 이제 상용화될 것을 준비하고 있고 메타 오큘러스 퀘스트 3도 현재 이미 상용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시장이 앞으로 2025년, 26년, 27년 점점 더 발전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지금도 게임이나 광고, 그 다음에 의료, 부동산까지도 VR, AR 콘텐츠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미래 사회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왜 미래 사회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하냐면 VR, AR 콘텐츠, 메타버스 이런 것들은 결국엔 가상세계인데 가상세계 콘텐츠는 결국엔 미래의 콘텐츠를 대표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 사회를 잠깐 살펴보고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미래 사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 번씩 그려봤을 텐데 일단은 자율주행차 뭐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운송수단이 바뀌었을 거고 우리의 거주 환경이 바뀌었을 거고 그죠? 운송수단 그다음에 거주 환경 이런 것들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로봇 그 다음에 우리가 최근 들어 굉장히 핫한 AI 이런 것들의 변화를 그림에서도 느낄 수가 있죠. 우리가 어렸을 때 그냥 상상한 것만으로도요. 그렇듯이 사회 문화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기술의 발달하죠.
그리고 거기에도 사회가 너무나도 빠르게 바뀌기 때문에 역효과나 부작용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일자리 또한 저희가 좀 고심하지 않을 수 없는 건데 일자리가 감소되고 또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렇다면 그렇게 급격하게 변화하는 그러한 사회에서 과연 대학생으로서 어떤 자세를 길러야 할까? 대학교 때 어떻게 우리가 성장해야 하는가를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를 보면요. 책에서는 이렇게 이러한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찰을 하고 문제인식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하고 거기에 자료를 찾고 학습하는 어떤 행동도 있지만 또 멘토라든지 또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먼저 그 길을 간 사람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해답을 찾고 적용해가는 이런 태도를 우리가 학습하면서 배우는 거죠. 반복하면서. 그래서 4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대학 생활을 통해서 이러한 점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성장해서 사회인으로서 졸업을 하시면 되는데 거기에서 미래 사회에 대한 준비까지도 하셔야 되는 거죠. 그 미래 사회에 대한 준비로 6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전문가들이 보았는데요. 이 6가지가 아래에 있는 것처럼 조합, 그러니까 융합하는 그러한 어떤 행동들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융합적인 태도, 융합적인 사고, 그다음에 관찰, 디자인, 코딩, 연결, 소통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디자인과 코딩이 우리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뭐 디자인이 포괄적인 개념일 수도 있고 코딩도 역시 코딩적 사고라고 해가지고 컴퓨터적 사고라고 해서 더 큰 의미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여기에 나와 있는 6가지 코드로 봤을 때 이 2가지를 가상현실학과에 오면은 아주 정확하게 학습하실 수가 있고요. 조합하고 관찰하고 연결하고 소통하는 것은 그러한 컨텐츠들을 만들어냄으로써 우리가 제작하고 구현하는 어떤 인재가 되는 어떤 하나의 필요한 요소로서 우리가 학습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VR, AR 시간 콘텐츠는 왜 배워야 하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왜 배워야 되는지 알려면 얼마나 그게 좋길래 이걸 먼저 아셔야겠죠. 얼마나 그게 좋은지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리를 해보니까 여기 보시면 VR 및 AR은 사용자를 현실 세계 외에 가상 또는 혼합된 환경으로서 안내함으로써 풍부하고 몰입감 있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교육과 훈련 분야에서 혁신을 가져왔는데요. 실제로 경험하기 어려운 환경의 훈련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실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랙션이 주는 어떤 재미와 그리고 효과, 효율성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에게 좋은 점 1번 제가 이걸 굉장히 수업 시간에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 과는 굉장히 많은 소프트웨어를 학습하게 시킵니다. 그런데 그 소프트웨어를 학습함으로써 그 소프트웨어가 뭐 한 3, 4년 뒤에 없어질 수도 있지만 그런 플랫폼이나 소프트웨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세가 키워집니다. 여러분들한테 정말 중요한 자세인데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러한 소프트웨어나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다른 개념 예를 들면 사회복지학과, 아동복지학과, 뭐 의료학과, 그다음에 물리치료학과 이런 곳에 어떤 분야, 스포츠 건강관리학과 뭐 이런 것이랑 융합이 가능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어렵게 사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굉장히 부자지만 아날로그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에게 다양한 체험을 함께 해주고 그리고 세상에 보다 나은 개선점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VR, AR 콘텐츠, 실감 콘텐츠를 통해서요. 자, 그러면 실감 콘텐츠의 다양성을 뭐 아무리 강조해도 뭐 부족함이 없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검색해서 찾아보시면은 정말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저희 학교에서 만든 작품들에서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이제 연계 전공하는 학생들이 만든 공포 체험물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 보여드리면 좀 어렵고요. 이게 이제 디지털 트윈 중에 하나의 어떤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가 저희 학교 디자인 정보관이에요. 디자인 정보관인데 이 친구들이 이걸 3D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보시는 저희 학교 직원분들도 정말 깜짝 놀라셔서 우리 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잘 만드냐. 정말 똑같습니다. 디자인 정보관 지금 요 엘리베이터 앞이랑 정말 똑같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 학생이 정말 실제로 느꼈던 어떤 공포스러운 그런 부분을 이렇게 컨텐츠로 개발해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공포 체험물의 콘텐츠 다양성을 또 말씀드릴 수가 있지만 또한 이런 디지털 트윈으로서 역할도 보여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작품은 반고호의 방을 만들었습니다. 다들 너무 유명한 거라서 아실 텐데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VR로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물건을 제 자리에다가 배치하고 여기에서 주는 어떤 미션을 클리어하는 그러한 콘텐츠를 학생들이 제작을 한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두 가지 굉장히 다르죠. 다른데도 다양한 콘텐츠들을 이제 학생들이 직접 만들고 있고 기획도 하고 있고요. 이제 AR도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것도 이제 저희 학교 학생들이 만든 것인데 그 약자들, 그러니까 사회 약자 인식 개선하는 그러한 애니메이션을 AR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그림이 보이고 요 그림을 마커로 해서 찍으면은 이렇게 3D 이제 영상이 여기 보시면 영상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나옵니다. 시각장애인이 이제 안내견을 잃어버렸을 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찾아주는가에 대해서 퀴즈를 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학생이 만든 것인데 가장 대표적이죠. 저희 학과에서 많이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제 콘텐츠, 교육용 콘텐츠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비추니까 이렇게 나오고 이걸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이제 단어를 알려주는 그리고 인지할 수 있는 어떤 형태가 나오는 그런 교육용 콘텐츠 AR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다양한 것들을 우리 과에 들어오면은 어떻게 이제 배우게 되느냐? 일단은 다음 이제 페이지에서 저희가 교과목을 잠깐 보여드릴 건데요. 그런 교과목을 통해서 우리가 그 졸업 작품으로 VR이라든지 그 다음에 미디어 매핑이라든지 360 영상, AR 그리고 메타버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웹사이트에서 3D 공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웹지혜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로 우리가 뭐 교육용 컨텐츠를 만들 수도 있고요. 제가 앞단에서 보여드린 뭐 그 공포 게임 같은 것들은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아까 명화 속으로 이런 거는 예술성이 좀 있는 콘텐츠도 물론 그 안에 기능도 있긴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사회 인식 개선 이런 것처럼 어떤 홍보보다는 사회 사람들에게 어떤 교육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기능성 콘텐츠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만드는 데는 저희가 3D가 일단 주를 이루고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것을 개발하는 엔진으로서 유니티와 언리얼을 각각 배우고 자기가 하나를 선택해서 자기의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션 그래픽으로 360 영상을 편집하는 기술, 촬영하는 기술을 배웁니다. 그리고 UI 디자인도 당연히 배우죠. 그리고 사용자 환경이라든지 기획이라든지 그리고 VR, AR 컨텐츠 개론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배웁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개발과 디자인을 통해서 융합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인재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졸업하기 전에 작품을 완성시키는 것들을 여러 번 해보게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되죠. 자, 그래서 교과 과정은 이렇습니다. 눈에 확 띄게 보시라고 빨간색은 개발하는 쪽의 수업이고 파란색은 디자인하는 쪽의 수업이고 그리고 보라색은 융합 컨텐츠에 대해서 배우는 수업들을 이렇게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개발 쪽으로 조금 더 특화돼서 학생들이 나아가는 것도 있고요. 디자인 쪽으로 특화돼서 나아가는 것도 있습니다. 가상현실학과는 교육 목적,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창의 융합 콘텐츠 제작 전문인 육성을 우리가 목표로 삼고 열심히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교육 목표는 이렇게 4가지와 같습니다. 그리고 인재사항은 이렇게 3가지. 그래서 미래 콘텐츠를 선도하는 전문가, 인성과 지성을 겸비한 글로벌 전문가, 그리고 창의력을 가지고 예술과 기술을 융합하는 전문가를 우리가 양성해낸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가상현실학과의 참여 교수진은요, 학과 홈페이지를 참조해 보시면은 사진도 보실 수가 있고, 네, 또 연구 분야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연역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14년도부터 연계 전공을 시작하고 대학원을 만들었어요. VR, AR 분야에서. 그래서 지금 파란색은 예술 계열 교수님들, 보라색은 공대 계열 교수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술 계열과 공대 계열 교수님들이 섞여 있어요. 공학 계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는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자인과 코딩이 결합된 아주 융합의 아주 좋은 형태를 띠고 있는 학교라고 볼 수 있고요. 연역을 보시면 매년 교내 컨텐츠 전시회가 있고, 그리고 외부 전시회도 개최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가장 자랑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4년도부터 VR, AR 학과를 신설하고 대학원에, 그리고 연계 전공을 신설을 해서 매해 20명보다 조금 넘었죠. 에서 30명 정도 학생들을 배출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VR, AR 업계에서 혹은 게임 산업 업계에서 정말 좋은 회사들을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어요. 선배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2015년도에서 19년도에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전시회를 했습니다. 학생들의 만든 작품으로요. 그리고 또한 해외에 글로벌하게 저희가 인턴십도 했는데, 너무나도 우리 학교의 어떤 이런 인프라도 좋고 교수진도 굉장히 빵빵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세계은행에서, 월드뱅크죠. 월드뱅크에서 동카리브해의 조금 후진국 그곳에 대학 교수들이 와서요. 그래서 석사생을 배출을 실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킨텍스라든지 백스코,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VR, AR 시간 콘텐츠 페스티벌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가 콘텐츠를 단단하게 잘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가진 학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수님들 다수의 국책사업과 민간사업을 수주하는 것은 그냥 기본이고, 그런 것을 이제 그 수업에 녹여내 가지고 프로젝트 베이스 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장점을 지금 벌써 이미 다 얘기했습니다. 도제식 맞춤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 14년도부터 운영한 그런 교육과정을 발전시켜서 신설학과로 적용했다는 것. 그래서 2021년 1학년을 모집을 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로젝트 기반의 실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론 수업은 5%고요. 실습 수업이 95%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만든 작품들이 여기저기 전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인턴십도 많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사진으로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보유 장비 및 시설이 아주 빵빵합니다. 자, 보유 장비 및 시설. 저희 이제 수업 모습인데요. 일단 컴퓨터가 굉장히 좋습니다. 사양이. 여기서 사양을 밝히기는 좀 너무 TMI인 것 같고, 그리고 쇼룸이 있고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이제 체험실이 하나 더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저희가 개발실이라고 해서 이렇게 시간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큐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다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기기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도에는 23년부터는 이런 체험실을 저희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3가지 복합 공간이에요. 이게 사진이 이렇게 보시면 요게 이제 왼쪽에 있고, 요게 가운데 있고, 이게 이제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플랫폼 체험관이라고 하는 곳이 도서관에 있는데요. 여기에서 전교생이 교양 체험 수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비교과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지역 및 연계 기관과 같이 이렇게 연결되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가상현실학과의 중요한 것은 여기에 VR,
여기 이제 VR 기기가 놓여져서 이 안에서 학생들이 체험하는데 거기에 학생들 작품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학생들이 예약제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이러한 이제 시설들이 기기들이 보유가 돼 있고 여기에 다 탑재가 돼 있습니다. 학생들 작품이. 여러분들도 오시면은 작품을 실제로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뭐 특강 같은 거는 뭐 선배님들 다 이제 연계 전공 경험하신 선배님들이 이제 나가서 좋은 곳에 자리를 잡고 계셔서 우리한테 와서 다시 특강을 해주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좀 잘 안 보이는데요. 우리 한 2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배우고 나면 3D도 굉장히 잘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굉장히 기본적으로 그룹 프로젝트가 많습니다. 어차피 사회 진출하면은 뭐 100% 그룹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또 그런 역량들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가상현실학과에 SNS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택하시기 전에 가상현실학과 유튜브도 검색해서 보시고 채널이 있습니다. 남서울대학교 가상증강현실 찾으시면 나오고요. 그리고 페이스북도 남서울대학교 VRAR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건 학생의 인스타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VRR 센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연계 전공 하기 전에 만들었던 계정이라서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 전공 뭐 광고도 있고, 그다음에 처음 가상현실학과 만들었을 때 광고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컨텐츠 전시회,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국책 사업들 이런 것들의 결과물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유튜브에는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올라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시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복잡하죠? 그래도 제가 아카이브여서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가 15년도에 첫 세종문화회관 전시회를 한 것을 시작으로 이렇게 포스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번에도 11월 21일 날 부터 22일 저희 학교에서 교내 컨텐츠 전시회를 하는데요. 여기 이제 포스터가 하나 더 붙겠죠. 9번째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어떤 활동들이라든지 수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만든 여러 가지 작품들을 저희가 이렇게 그냥 스크린샷을 찍어서 그래도 이렇게 보여드리고자 가지고 와봤습니다. 잠깐 그 중간고사 수업 과제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중간고사면은 생각해보세요. 지금 9월 우리 추석도 있었잖아요. 10월, 11월. 근데 이제 이 2달 물론 이제 2달만 가지고는 이거를 다 만들 수는 없죠. 하지만 이제 중간고사 정도가 어떤 것인지 한번 보여드리고자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본 작품은 NSU 저희 이제 학교의 약간 학교 알기 그런 퀴즈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이런 작업 환경을 구축을 하고 퀴즈를 해가지고 이렇게 맞추고 하는 것을 이런 버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버전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주 레트로한 감성으로 오락실을 만들어서 또 인공지능 로봇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로 했던 3D 작품들 가상현실학과 친구들이 했던 작품입니다. 이런 것을 이제 특별히 실기 위주의 과목들이 많기 때문에 디자인에 대해서 조금 부족함이 있더라도 이렇게 이제 배워가면서 지금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가상현실학과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남서울대학교 가상현실학과에서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